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장셰프 폭셰프입니다. 네, 오늘도 HR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보상제도 설계입니다. 보상제도. 네. 임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죠. 자, 그럼 보상제도 컨설팅이라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거죠? 직원들은 자기 임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임금의 공정성의 문제고, 또 임금 공정성은 동기부여와 연계돼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이슈는 결국에는 직무급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무 가치를 어떻게 보상에 반영할 거냐. 음.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직무급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은 이제 경영 성과급이죠. 네. 예, 대기업에서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공정한 경영 성과급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최근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본 연봉하고 네. 성과급 체계하고 네.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연봉은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보상제도 설계에서 큰 주제는 이제 기본 연봉 설계와 성과 연봉 설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 기본 연봉 설계는 직급 체계 개편과 연계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연봉 틀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원, 대리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많은 기업들이 요즘은 뭐 사원, 선임, 책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급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결국에는 기본 연봉의 설계와 관련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 기본 연봉을 직무급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 직무급으로 바꾸려면 직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기본 연봉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이제 좀 심플하게 네. 역할급으로 바꿔서 역할에 따라서 기본 연봉을 결정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본 연봉에서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올릴 거냐인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호봉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나 안 열심히 하나 똑같이 1호봉 올라가는 네. 그런 방식이 있다면 최근은 당연히 이제 메리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연봉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사평가와 연계해서 이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 인상을 다르게 가는 네. 이런 방식이죠. 네. 예, 그래서 이 기본 연봉을 먼저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과 연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과급 네. 체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성과급은 그냥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은 뭐 올해는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냥 기대하고 있다가 뭐 실망도 하고 네.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성과급 체계는 이제 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크게 보면 개인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 이 집단 네. 성과급을 이제 경영 성과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 성과급은 뭐 영업직이라든지 판매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거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누적식으로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영성과급인데, 네. 근데 경영성과급은 우리가 보통 PS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핏 쉐어링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뭐 대기업들 네. 연말에 그냥 엄청 많이 네.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PS를 설계하고 또는 이제 PS와 함께 논의되는 게 PI. 네. PI는 이제 Productivity Incentive라고 하는데, 이제 생산성이 좋아졌을 때 이제 주는 그런 성과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 성과급은 사전에 이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PS와 이 PI를 이제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경영 성과가 좋았을 때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을 때도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딜레마는 이제 생산성은 좋아졌는데 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생산성에 따른 PI만 나가고 이제 PS는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PS와 PI를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PS를 중심으로 경영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성과급의 그 설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보상 설계의 핵심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예, 보상 설계는 저는 직무 성과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보상은 결국에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일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인정해 주는 게 직무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직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과급이라고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직무 성과급을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면 결국에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식 직무 성과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요즘 등장하는 게 역할급을 통해서 직급 체계를 한 3개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직급은 단순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 직급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직원들 입장에는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평가와 이 연봉 인상의 연결고리를 이제 적절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직무성과급의 기본적인 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영성과급을 좀 강조해 주는 게 대한민국 이제 한국식에 좀 맞다고 보는 게 우리는 좀 공동체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의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데 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뭐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들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뭐 존중해 주면서 이제 우리 조직이 성과를 냈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보상해 주겠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보상제도, 네. 그 설계 컨설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보상제도 설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정말 보상제도는 중요한 이제 인사제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을 때 조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이 이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3개월 정도 내에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고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보상 체계는 직원들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하고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계 자체는 짧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사전 논의라든지 사후 보완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은 2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상 체계를 우리가 바꾸려면 장기 플랜을 좀 짜자. 그렇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데가 이제 풀무원 있잖아요. 네네. 풀무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제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그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보상제도 설계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돈을 쓰면서도 욕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일정한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신바람이 날 수도 있고 돈을 받았는데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HRSP 장셰프 복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